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한 겁니다. 김건희 비공개 계좌 거래 확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2010년 1월 계좌 일임한 뒤 손실받고 5월 이후 거래 안 했다라고 지난해 10월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2012년 12월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 주, 50억 원 거래를 확인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 주려고 지금 현재 덮고 계신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듭니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만큼 강제 구인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지금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 윤석열 후보는 계좌문 닫았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계좌가 있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 다 합해서 한 5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됐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50억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가 50억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24만 8천 주, 2010년도에 57만 5천 주 해가지고 한 82만 주, 이게 당시 시가로 한 22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정도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다. 50억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몇 년 전에 22억이면은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살 만큼 큰 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통 주식이 한 7.5%, 그 다음에 총 주식으로 따지면 5%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사실들을 왜 굳이 밝히지 않았는지, 이게 민주당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검찰이 뭐 이런 것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히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맞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김병민 대변인 주가 조작에 관여된 바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떳떳하다면 계좌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좌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계좌가 있다라는 의혹 아닙니까?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후보를 향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 하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게 명확한 현실입니다. 근데 선거를 불과 20여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김혜경 씨 논란이 워낙이나 거치게 커지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소 물타기라도 하듯이 다시금 이 도이치모터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명백한 사건에 대한 진실은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한 통장 거래를 다 공개를 했고,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그 이후에 일부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에 10억 정도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고 그 계좌를 회수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래, 합법적인 거래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대표를 향해서 그토록 거치고 아주 강력하게 수사했던 일에서 무엇 하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다 공개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비 얼마 줬는지 하나 제대로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게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통장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공개했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듭된 정치 공세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해명이 민주당에 오히려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146만 주가 비공개 계좌에서 발견됐다라는 보도인데, 이 146만 주는 모두 다 회수한 금액이고 추가로 들어간 돈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회수했던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일임해서 거래를 했지만 결국 손해를 봤다는 것이 김건희 대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해명이고요. 이걸 회수하고 난 뒤에 다른 계좌를 통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주가가 거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반드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주가 조작 사범들을 기소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을 넣지 못했죠, 공소장에. 그런 점도 아직 검찰에게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 대장동 사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오히려 검찰 소환에 빨리 응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임 대변인, 예. 김건희 씨는 왜 검찰 소환에 불응합니까? 이거 검찰 소환에 떳떳하다면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고발 사주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발 사주 얘기하시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관련된 내용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윤석열 후보 징계까지 내리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혐의처럼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맹공에 나섰죠. 얼마 전에 이 내용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혐의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로 김건희 대표 등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진즉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태 속에서 뭔가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얼만큼 많이 해왔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사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여야 후보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